사샤의 오디오북 닐스의 이상한 여행 3편 오두막집 까마귀. 기러기 때는 고틀란드 섬을 떠나 스몰란드 해안에 이르렀습니다. 봄이 한창 무르익은 섬에는 가지각색의 폼꽃들이 융단을 펼쳐놓은 것처럼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스몰란드의 남쪽과 서쪽 사이에는 메마른 땅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몸에 흰 점이 있는 까마귀 한 마리가 이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까마귀는 멍청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름은 가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까마귀들은 항상 어리석게 실패만 하는 가룸을 멍청이라고 불렀습니다. 멍청이는 정말 별종이야. 조상은 조금도 닮지 않았으니. 까마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고장에서 까마귀의 두목은 깃털이 희고 나이가 많은 까마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멍청이가 태어나기 전에 두목 자리는 폭풍이라는 들까마귀가 맡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잔악했습니다. 그의 아내 질풍도 폭풍 못지않게 잔혹했습니다. 멍청이가 어리석지 않았다면 멍청이는 일찍이 죽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멍청이는 폭풍 내외의 갑작스런 습격을 받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멍청이는 오두막집에 은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까마귀들은 큰 구덩이의 자갈 틈에서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항아리 안이 궁금한 까마귀들은 항아리를 열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봐 까마귀들, 뭘 그렇게 애를 쓰나? 내가 한번 해볼까? 지나가던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해봐. 여우가 구덩이 속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갉아보기도 하고 항아리를 굴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쉽사리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여우는 항아리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그런 후 소리쳤습니다. 아, 은돈이다. 틀림없어. 뭐? 정말? 까마귀들은 좋아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항아리를 열 수가 없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우는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좋은 수가 있어. 내가 이 항아리를 열 수 있는 놈을 알지. 그 놈을 찾아 데리고 와서 뚜껑을 열고 그 놈을 내게 넘겨준다고 약속을 하면 가르쳐주지. 까마귀들은 여우의 제안에 쉽게 승낙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닐스였습니다. 폭풍과 여러 부하가 닐스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한편 기러기 떼와 닐스는 일찍 잠이 깨어 먹이를 찾으러 다니기에 부산했습니다. 닐스는 몰텐을 타고 날아가 나무가 우거진 섬에 닿았습니다. 하얀 아네모네가 줄지어 피어 있었습니다. 먹이를 구하기에 정신이 없는 닐스의 뒷덜미를 까마귀가 물었습니다. 뿌리치려고 애쓰는 닐스에게 또 한 마리의 까마귀가 날아와 하늘로 물고 날아올랐습니다. 닐스는 까마귀들에게 붙잡혀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이야. 일행에서 나 혼자만 떨어져 나왔으니 몰테는 어디 있을까? 닐스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까마귀들아, 왜 이러니? 날 좀 놓아줘. 난 너희들과 같이 갈 수가 없어. 가만히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네 눈을 빼버릴 거야. 까마귀들은 잔인한 살인자 같았습니다. 기러기들과 어찌 이렇게 다를까요? 이때 닐스를 찾는 아카 일행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있니? 엄지도령 어디 있어? 우리가 있는 곳은 여기야. 까마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닐스를 다시 물었습니다. 멍청이가 닐스를 문 것입니다. 닐스는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맑고 포근한 아침이 되었습니다. 숲속에서 개똥집박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는 숲속의 예쁜이, 당신만큼 예쁜 이는 이 세상에 없지, 이 세상에 없지. 닐스는 두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 소리쳤습니다. 그런 노래는 나도 들었지. 기똥집박이들이 둘러보았습니다. 나는 까마귀들에게 물려 잡혀가는 꼬마란다. 닐스가 말하자 폭풍 까마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 닫지 못해 이 꼬마야. 네 누나를 조심해. 마을에는 바다를 앞에 둔 멋진 저택이 있었는데 그 집 풍향계 위에서 비둘기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는 숲속의 멋쟁이, 귀엽고 동그란 알이 3개, 너만큼 멋진 이는 세상에 없지. 닐스는 또 손나팔을 만들어 소리쳤습니다. 까마귀들이 너를 노린단다. 네 알을 노린단다. 비둘기가 구구거리며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구야 날 놀리는 것이? 까마귀에게 잡혀가는 꼬마란다. 닐스가 대답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까마귀들은 풀밭에 내려앉아 먹이를 주워 먹었습니다. 점심을 배불리 먹고 그들은 각자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닐스에게는 모두 듣기 싫은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화가 난 닐스가 너희들은 참 한심하구나. 그걸 자랑이라고 하니? 훔치고 죽이고 그걸 자랑이라고? 한심한 놈들이야. 듣고 있던 까마귀들이 화가 치밀어 닐스를 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멍청이가 이것을 가로막으며 항아리에 뚜껑을 열기도 전에 이 꼬마를 죽여서는 안 돼 하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해가 지기 전에 까마귀들은 항아리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까마귀들이 떠들썩하게 맞이했습니다. 멍청이는 등에 업힌 닐스에게 너에게 우선 알려주는데 저 아래로 내려가면 너한테 무슨 일을 시킬 거야. 너는 그걸 해서는 안 돼, 꼬마야. 하고 속삭였습니다. 닐스가 구덩이 바닥에 내리자 폭풍 까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명령했습니다. 꼬마야, 너는 항아리 뚜껑을 열어야 해. 오늘은 너무 피곤해. 내일 아침 일찍 하자. 닐스는 멍청이가 가르쳐준 대로 꾀를 부렸습니다. 잔소리 말고 빨리 뚜껑을 열어. 폭풍이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닐스의 다리를 핥히며 재촉했습니다. 왜 이래? 건방진 까마귀 같으니라고. 닐스는 물러서면서 칼을 꺼냈습니다. 폭풍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폭풍은 칼에 눈이 찔려 쓰러졌습니다. 폭풍 두목이 쓰러졌다. 결국 폭풍은 날개를 2-3번 퍼덕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까마귀들이 닐스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멍청이는 물지 못하도록 닐스를 보호했습니다. 닐스는 도망갈 수도 숨을 수도 없어 난감하던 차에 좋은 꾀가 떠올랐습니다. 항아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닐스는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은돈을 바닥에 쏟아 부었습니다. 닐스에게 덤벼들던 까마귀들은 은돈을 줍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멍청이는 닐스에게 다가와 꼬마야 잘했어. 오늘 밤에는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기러기 일행을 찾아줄게. 멍청이는 오두막집으로 닐스를 데리고 가서 배불리 먹이고 잠을 재워 주었습니다. 다음날 닐스는 잠에서 깨어 커튼을 젖혔습니다. 멍청이가 어디를 갔다 오는지 유리창 구멍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새 두목을 뽑았어. 누군데? 바로 나지. 나는 나쁜 짓은 절대 안 해. 축하해, 가룸. 응, 고맙다, 엄지도령.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질풍이 멍청이를 죽이려고 여우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여우는 덤벼들어 멍청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닐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닐스는 재빠르게 성냥을 그어 불을 질렀습니다. 여우는 불이라면 꼼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삽시간에 오두막집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닐스는 날쌔게 집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어디선가 거위가 날아와 닐스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착한 엄지도령님, 어서 올라타시지요. 흰 거위 몰테는 닐스를 제 등에 태우고 멀리 날아올랐습니다. 남을 돕는 닐스. 여행을 계속하던 아카 일행은 쉴 자리를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 쓰러져 가는 허름한 농가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일행은 그 집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닐스는 좀 더 좋은 잠자리를 찾아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농가는 외양간, 마곡간, 헛간 등이 갖추어져 있는 굉장히 큰 농가였습니다. 닐스는 내리자마자 잠이 든 몰텐과 잿빛 기러기를 깨워 외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안에서 암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꽤 늦으셨어요. 놀란 닐스는 외양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암소와 닭 서너 마리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들어서. 우리는 아카 일행입니다. 습격을 당하지 않을 만한 잠자리를 찾고 있지요. 괜찮으시면 오늘 좀 쉬게 해주십시오. 암소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 오두막집엔 할머니 한 분만이 살고 계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암소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기러기와 거위를 빈 여물통에 재우고 닐스는 짚을 깔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갑자기 암소가 닐스에게 오더니 당신은 소의 시종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요. 나는 아침 저녁으로 여물을 먹지요. 할머니가 늘 주셨는데 갑자기 기분이 나쁜 일이 생겼는지 할머니가 안채에 들어가 나오질 않는군요. 그래서 나는 몹시 배가 고파요. 나는 해본 적도 없고 힘도 세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드리고 싶군요. 닐스는 연물통에 풀을 넣어 주었습니다. 풀을 먹던 암소가 다시 미안하지만 한 가지 청이 또 있어요. 안채에 들어가 할머니가 어떻게 계신지 알아봐 주세요. 하고 도움을 또 청했습니다. 닐스는 안채에 건너가 문틈으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순간 닐스는 섬뜩했습니다. 할머니가 핏기 없는 얼굴로 쓰러져 있지 않겠습니까? 닐스는 무서움을 겨우 참아가며 외양간에 와서 할머니가 쓰러져 있어요. 죽은 것 같아요. 하고 암소에게 말했습니다. 암소는 닐스의 말에 놀라 잠시 말이 없다가 할머니는 이 집에서 혼자 사셨어요. 늘 자기가 죽으면 누가 자기 눈을 감겨줄까 하고 걱정을 하셨지요. 어려운 부탁인 줄 알지만 할머니의 눈을 좀 감겨드리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닐스가 대답을 못하자 암소는 할머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농장은 본래부터 이렇게 쓸쓸하지는 않았어요. 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일을 하게 되면서 할머니가 늘 힘이 들어 지쳐 있었지요. 아이들이 다행히도 잘 자랐으나 그들은 다 커서 모두 외국으로 나갔지요. 외국에 간 아이들이 늘 할머니를 오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버티었지요. 그런데 어제 저녁 낯 모르는 농사꾼들이 와서 농장 안에 있는 늪의 물을 퍼버리고 밭을 만들자고 했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해서 어서 돌아오라고 했지요. 외국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곳에서 먹고 살 수 있다고. 닐스는 암소의 이야기를 채 듣지도 않고 안채로 다시 뛰어갔습니다. 닐스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혼자 돌아가신 할머니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닐스는 성경과 찬송가를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닐스로서는 꿈에도 생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효도도 때가 있는 것이로구나.
나는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다시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효도를 해야겠다. 닐스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날 닐스는 암수를 이웃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달려와 할머니의 장례를 치러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새들의 호수. 페트른 호수 근처의 동쪽 어스트에타 평야에는 물새들이 많이 모여 사는 토케른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에 야루라는 물오리가 살았습니다. 윤이 나는 머리에 하얀 목, 빨간 등, 파란 날개를 가진 이 새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 농가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야루를 처음 본 아주머니가 가엾게 여겨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먹이와 새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루는 며칠이 지나서야 몸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호수로 돌아가야 했지만 야루는 그동안 세사르라는 사냥개와도 친해져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야루가 세사르와 난로가에 앉아 있는데 고양이 클로리나가 와서 야루야, 내년에 호수를 메워 밭을 만든다는데 그렇게 되면 물새들은 어디로 가지? 하고 말했습니다. 야루는 뜻밖의 소식에 놀라며 그건 안 돼요 하고 펄쩍 뛰었습니다. 야루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야루는 하인의 손에 이끌려 호수의 작은 섬으로 갔습니다. 하인은 야루를 풀어놓고 갈대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물새들이 야루 근처로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총을 쏘아 물새들을 잡았습니다. 야루는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잔인해. 나를 미끼로 물새들을 사냥하다니. 집에 돌아온 야루를 그 집의 사내 아이 페르울라가 가까이 와서 쓸어주었지만 기분은 여전히 언짢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광줄이 하나가 섬으로 흘러왔습니다. 용감한 야루의 소식을 듣고 그를 구하러 온 아카 일행이었습니다. 야루는 여느 때와 같이 하인의 사냥 미끼로 끌려갔습니다. 새 광주리에 탄 닐스는 야루가 끌려온 것을 보고 날쌔게 야루를 묶은 끈을 끊었습니다. 어서 도망가 야루, 총을 쏘기 전에. 닐스는 소리를 치고 빠르게 광주리에 올라탔습니다. 야루가 없어지자 농사꾼의 아들인 페르울라는 무척 심심했습니다. 페르울라는 외아들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울라는 야루를 찾아 호숫가로 향했습니다. 야루, 야루, 어디 있니? 호수 위쪽으로 가면 야루를 찾을 것 같아 페르울라는 나루토의 묶임 낡은 배를 탔습니다. 배는 너무 낡아서 페르울라가 호수 한가운데쯤 왔을 때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울라는 그것도 모르고 야루, 야루 하며 불렀습니다. 갈대숲에서 이 소리를 들은 야루는 기뻐서 손살같이 페르울라에게로 날아갔습니다. 둘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야루는 문득 배 안을 들여다보고는 놀랐습니다. 야루는 닐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윽고 페르울라는 닐스와 기러기 떼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야루는 농사꾼의 집으로 가서 세사르를 불러왔습니다. 세사르님, 정말 호수를 메워 밭을 만드나요? 새들이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그건 내일 확실히 결정한답니다. 한편 농사꾼의 집에서는 페르울라를 찾기 위해 야단법석이었습니다. 페르울라, 페르울라. 부모들은 애타게 외아들 페르울라를 찾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찾지 못한 안타까움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들의 울음소리가 어머니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 새들의 보금자리인 호수를 메운다면 새들도 부모들과 흩어져 살아야 하겠지. 페루올라가 없어진 것도 하느님이 그 계획을 막으시는 거야.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맞는 생각인지도 모르지. 내일 다시 의논해서 그만두도록 하겠소. 세사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옷자락을 끌었습니다. 세사르, 너는 페루올라가 어디 있는지 아는 모양이구나. 부모님은 세사르를 따라 페루올라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페루올라는 닐스와 거위, 기러기 떼들에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페루올라는 부모님 품에 안겼습니다. 호수의 물새들은 세사르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스톡홀름의 전설. 토켈은 호수를 떠난 닐스와 아카 일행은 멜라렌 호수 위를 날았습니다. 햇빛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마을은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마을이 또 있을까? 여기는 어디지? 닐스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잿빛 기러기 덤핀이 상냥한 목소리로 사람들은 이곳을 스톡홀름이라고 부르더군요. 우리는 물 위에 뜬 도시라고 하는데 스톡홀름은 스웨덴의 수도로 무척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덤핀은 이 물 위에 뜬 도시의 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멜라렌 호수로부터 발트해로 흘러가는 물줄기에는 4개의 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부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부는 풀밭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저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다 표범이었습니다. 어부가 놀라 작사를 겨누자 순간 표범은 사라지고 그 대신 예쁜 여자들이 물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은 풀밭으로 가더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넋을 잃고 구경하던 어부는 슬쩍 표범의 가죽 한 장을 숨겼습니다. 얼마 뒤에 아가씨들이 물가로 와서 가죽을 입고 허둥지둥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아가씨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부는 아가씨에게 가까이 가서 혹시 배가 부서져서 그러십니까? 하고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혹시 표범의 가죽을 보셨는지요? 어부는 시치미를 떼고 바다의 요정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둘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어부는 옛일처럼 가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어부의 아내는 가죽을 찾아 입고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부는 신부를 놓칠세라 작사를 던졌습니다. 신부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후부터 그 물가에는 사람이 모여 살게 되었고 임금님은 이곳에 수문을 만들었습니다. 또 가장 큰 섬에는 성을 쌓고 4개의 섬을 모두 다리로 이었습니다. 그리하여 4개의 섬은 훌륭한 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스톡홀름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스톡홀름엔 박물관 겸 동물원인 스칸센 공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공원의 원장이 바닷가에 갔다가 새와 짐승을 파는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뭘 파시오? 예, 아주 진귀한 걸 팝니다. 아니, 그건 꼬맹이 아니오. 사냥꾼은 오늘 아침 보트를 탔다가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이다. 원장 클레멘 할아버지는 그 꼬맹이를 샀습니다.
그건 바로 닐스였습니다. 기러기 등에 업혔다가 미끄러져 떨어졌던 것입니다. 클레멘 할아버지는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놓아주었습니다. 어서 가거라. 다음엔 조심해.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닐스는 숲으로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닐스는 일행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닐스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매일 공원만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몰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닐스가 혼자 공원의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닌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몰텐이랑 아카 일행은 모두 랩란드로 갔겠지. 난 이제 어떡하나. 닐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낙심하여 헤매고 다니는데 닐스는 어느 새 둥지 앞에 이르렀습니다. 새 둥지에는 독수리 한 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독수리를 보고 닐스는 반가워서 고르크님, 어쩐 일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독수리 고르크는 케브네 카이세 산 기슭에서 태어나 아카의 도움으로 자랐습니다. 아카의 은혜로 자란 고르크는 가끔 아카를 찾아와 그때 닐스와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닐스는 새둥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고르크는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닐스는 고르크님, 우리도 빨리 랩란드로 가야 해요. 아카 일행은 벌써 오래전에 그곳에 갔을 거예요. 하고 독수리를 재촉했습니다. 다시 커진 닐스. 독수리 고르크와 닐스는 랩란드로 힘차게 날았습니다. 고르크는 조금도 피로의 기색 없이 먼 길을 날아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산과 숲뿐이어서 닐스는 너무나 지루했습니다. 엄지도령, 여기가 랩란드예요. 독수리 고르크는 닐스를 깨웠습니다. 고르크는 닐스를 산골짜기에 내려놓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모두들 어디쯤 있을까? 닐스는 기러기 떼를 찾아 헤맸습니다. 얼마 안 가서 닐스는 기러기 떼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몰텐도 만났습니다. 덤피는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만났구나. 닐스는 기뻐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닐스는 그동안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랩란드는 스웨덴 북쪽의 변두리 지방으로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여름 한철만 봄 같은 날씨로 해가 져도 어둡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기러기들의 먹이도 충분히 있었고 기후도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러기들은 이 먼 곳까지 여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랩란드에는 여름이 짧아 꿈 같은 여름날은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느덧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닐스는 여관에서는 구경하기 힘들다는 케브네 카이세 산 빙하를 보았습니다. 산과 들은 눈으로 백색의 세계를 이루었고 날씨는 맑고 좋았지만 천지가 모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카는 드디어 남쪽으로 갈 채비를 차렸습니다. 아카를 앞장 세워 기러기들은 랩란드를 떠났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갓 태어난 애송이들은 힘겨워했습니다. 일행은 개간지 위를 날았습니다. 닐스는 오랜만에 사람을 구경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기러기들은 남쪽으로 날았습니다. 랩란드를 벗어나 엠틀란드의 하늘로 접어들었습니다. 기러기 떼는 언덕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언덕 아래에는 빨간 지붕의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기가 어떤 동네일까? 닐스는 즐거운 기분이 되어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들 소리에 닐스는 몸을 숨겼습니다. 닐스는 사람들의 소리를 엿듣고서야
이곳이 어스테르선드라는 마을임을 알았습니다. 기러기 떼가 회를 치며 닐스를 불렀으나 닐스는 사람들에게 들킬 것 같아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닐스가 구석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기러기들은 없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그때 커다란 까마귀 한 마리가 닐스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아카의 부탁을 받았어. 네가 엄지도령 맞지? 그런데 넌 누구지? 나는 아카의 친구 바타키라고 해. 닐스는 안심했습니다. 아카는 사냥꾼들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멀리 가 있어. 내 등에 올라타어서. 바타키는 닐스를 태우고 남쪽으로 날아가면서 이리에게 혼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통장수가 썰매를 끌고 지나가는데 이리 12마리가 쫓아왔다고 합니다. 마을까지는 아직도 3km가 남았기 때문에 통장수는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길 어기 소나무 아래까지 왔을 때 통장수는 곱추에다 발까지 저는 마린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이리떼가 쫓아오는 줄도 모르고 느릿느릿 걷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를 태우고 가려다가는 나까지 이리에게 잡혀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통장수는 할머니 앞을 그냥 지나가지는 못하고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그 사이에 이리는 더욱 가까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우리 둘 다 목숨을 잃을 것 같군요. 통장수는 투덜거렸습니다. 통을 버리고 갔다가 내일 통을 다시 주워가면 되지.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통장수는 통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통장수는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할머니는 어서 달려가세요. 나는 통 속에 들어가 버텨볼 테니. 통장수는 썰매에서 내려 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은 넓고 튼튼해서 숨기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윽고 이리들이 통 위로 올라와 갉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장수도 할머니도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바타키는 계속해서 통장수는 그 후 무슨 일이든 서두르지 말라고 충고하며 다녔어. 침착하게 생각하면 길은 반드시 있다고 하고 말했습니다. 바타키니 그건 무슨 의미죠? 닐스는 캐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으로 될 수 있는지 아니? 그건 흰 거위 몰텐을 무사히 집에까지 데리고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역시 너는 잘 모르고 있구나. 사실은 톰태가 너희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네가 집에 돌아오면 그때 흰 거위를 죽이라고 했어. 그래야만 네가 사람이 된대. 닐스는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잔인한 일을. 그러니까 엄지도령 아까 내가 얘기한 통장수를 잘 기억해도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침착하면 살아날 길이 있다는 걸 말이야. 기러기 떼는 나무로 날아갔습니다. 집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닐스의 슬픔과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흰 거위를 죽여야 내가 사람이 되는 것인가? 닐스는 거짓말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와 온갖 어려움을 같이 한 몰텐을 죽여야 하다니 닐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닐스는 한평생 기러기 떼와 지낼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몰텐은 닐스가 집에 가기 싫다고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난 얼른 집에 갔으면 좋겠어. 힘들게 날아다니는 것보다는 집에서 노는 것이 더 좋아 하고 말했습니다. 닐스와 기러기 떼는 점점 스콘에 가까이까지 왔으나 닐스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바다 근처에서 쉬는데 아카가 다가와서 엄지도령
이제 우리는 헤어질 준비를 해야 해 하고 말했습니다. 아카, 그게 사실이야? 그럼 이렇게 닷새만 가면 너희 집에 도착할 테니까. 아카, 제발 부탁이야. 난 기러기 떼와 헤어지기 싫어. 언제까지나 같이 다닐래. 그건 왜? 집에 가면 톰태가 마술을 풀 거야. 흰 거위가 불쌍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런 모진 일을 해? 닐스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카는 닐스를 달래며 엄지도령, 너희 집은 네가 나온 후로 운이 없었는지 빚을 많이 졌어. 네가 얼른 가서 부모님을 도와야 하지 않겠니? 하고 닐스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을 지나 달이 밝은 가을밤이었습니다. 기러기 떼가 열을 지어 늘어서 있으면서 잠이 든 닐스를 깨웠습니다. 왜 그래 모두들? 엄지도령을 좋은 곳에 데려가려고. 아카는 닐스를 태우고 금빛으로 반짝이는 바다 위를 날았습니다. 이윽고 작은 섬의 모래 위에 닐스를 내려주었습니다. 고기를 파봐. 닐스는 시키는 대로 모래를 팠습니다. 얼마 안 파서 뭔가 단단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금돈 한 입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발견한 거야. 엄지도령에게 감사의 뜻으로 주려고. 신세는 내가 더 많이 줬어. 엄지도령에게 쓸모가 있을 때가 올 테니 이곳을 잘 익혀도. 아카는 닐스를 태우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스코네 지방의 평야로 들어섰습니다. 기러기 떼는 점심때쯤 벤맨헤이 근처의 숲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아카가 닐스에게 다가와 내일부터 며칠간은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 내일은 발트해로 건너가 볼까? 하고 말했습니다. 닐스는 섭섭했지만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닐스는 바로 곁에 부모님이 계시는 집이 있다고 생각하니 기쁨과 그리움이 솟아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 외국으로 가야 한다니. 엄지도령, 집이 바로 앞에 있어. 잠깐 갔다 와. 그런데 몰테는 어떻게 하고? 몰테는 걱정하지 마. 여기 두고 가면 되니까. 아카는 닐스를 태우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닐스의 집에 내려놓았습니다. 닐스는 기뻐서 어쩔 줄은 몰랐습니다. 아카는 엄지도령, 내일 아침 스미의 곳에서 만나기로 하지 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닐스는 외양간에 갔습니다. 소가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암소는 닐스를 보자 안녕하셨어요 도련님 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아버지도 잘 계시냐? 예, 그런데 도련님이 나간 후로는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닐스는 부모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암소는 부모님들 걱정이야 이루 다 말할 수 있나요? 하고 말했습니다. 닐스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닐스는 마구간에도 둘렀습니다. 말 한 마리가 몸이 불편한지 기우뚱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못이 발에 박혔어요. 내가 고쳐주지.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닐스는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의 병세를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 발굽에 뭔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본 아버지는 발굽 사이에 못을 빼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거위가 돌아왔어요. 암컷과 새끼 7마리를 거느리고. 몰테는 집을 살피려고 왔다가 그만 잡힌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행운이 찾아오려는 조짐인 것 같소. 이제 닐스도 돌아오겠구려. 며칠 있으면 성 마르틴 축제이니 저 거위들을 내다 팝시다.
기를 때도 마땅치 않은데. 그래. 좀 가엾긴 하지만. 아버지는 몰텐과 덤핀을 붙잡아 부엌으로 갔습니다. 몰텐이 몸부림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엄지도령, 날 좀 살려줘. 닐스는 자기의 몸이 부끄럽다는 사실도 잊은 채 오직 몰텐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닐스는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몰텐을 죽이지 말아요, 제발. 아니, 닐스가 아니냐? 부모님은 기뻐서 어쩔 줄은 몰랐습니다. 닐스는 꼬맹이인 자신의 꼴을 보였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닐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이때 이미 닐스는 본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오래도록 흘렸습니다. 닐스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몰텐과 덤핀을 놓아주었습니다. 이튿날 닐스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바닷가로 나온 닐스는 기러기 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기러기 떼가 나타났습니다. 아카 일행이구나. 아카 일행은 점점 낮게 속도를 낮추며 내려앉았습니다. 기러기들은 뭐라고 외치면서 닐스의 머리 위를 잡고 빙빙 돌았습니다. 기러기들이 그 사이에 날 잊어버렸나? 닐스도 기러기들의 외침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닐스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카, 내가 여기 있어. 여기 있다니까. 기러기들은 닐스를 둘러쌌습니다. 닐스는 기러기들에게 그동안의 여행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하였으나 서로 이야기를 알아듣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닐스는 기러기들과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잘 가 다들. 아카 일행은 푸른 하늘 위로 날개를 반짝이며 날아갔습니다. 안녕. 닐스는 언제까지고 손을 흔들었습니다.